여자의 발끝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면 이건 호감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또 여자가 나를 향해서 웃고 있다면 호감일까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신호들을 몰라서 여자친구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남자가 눈치가 없어서 그 신호를 놓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이런 신호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아예 눈치조차 못 채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신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가 이 신호를 눈치 못 채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도 남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웃으면 관심 있는 거다 같은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신호만 골라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여자 유형에 딱 맞춰서 알아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호감 신호는 나 너 좋아해 같이 말을 한다든가 먼저 손을 잡는다 같은 IQ 70도 알만한 뻔한 신호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쉽게 나와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진짜 헷갈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왜 연애를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 영상이나 예능 영상이 아니라 이 연애 관련 영상을 귀한 시간 내서 보는 분들이니까 제대로 배워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죠. 남자도 상남자, 마초 스타일이 있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여자도 성격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좋은 지갑을 하나 사주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괜찮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진짜 괜찮다는 건지 예의상 한번 거절하는 건지 아니면 지갑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괜찮다는 건지 다 다르잖아요. 그 친구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괜히 인터넷에서 친구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 그거 예의상 거절하는 거임 사주셈. 이렇게 물어보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선물을 사줬다가 진짜 그 친구가 지갑에 관심이 없었던 경우면 망하겠죠. 그래서 연애에 대한 인간관계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센스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인생이 편할까요? 반대로 의도 파악을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은 돈만 쓰고 상대방한테 감사도 제대로 못 받겠죠.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도 돌려서 표현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딱 두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잘못 파악하면 망합니다. 무슨 유형임? 쉽게 말해서 여성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자존심, 방어 기제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임? 여러분에게 여자가 말을 못 거는 이유가 괜히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면 미안하니까 뺑뺑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여성스러운 여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건 공감 능력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호감 표현을 돌려서 하지만 그냥 내가 왜 먼저 말을 걸어야 되냐, 남자가 먼저 걸어야지 같이 자존심이나 방어 기제 때문에 말을 안 거는 여자도 있습니다. 방어기제라는 개념만 알아도 여자와 대화할 때 주도권을 잡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뭐가 좋은 거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방어기제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이해하면은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갑 선물 예시처럼 누군가가 겉으로 괜찮아라고 해도 그 말 속에 각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센스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좋은 점은 일반적인 남자들이라면 쫄아버릴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방어기제가 높은 여자들이 기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눅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우쭈쭈해주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의식이 강해서 공격적인 거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블리치 진짜 주인공 아이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어기제가 높은 여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기가 세 보이는 여자들이 오히려 유리 멘탈인 경우가 많죠. 강아지들도 보면은 큰 개들은 잘 안 짖지만 작은 치와와 같은 강아지들이 자주 짖는 것처럼 겁이 많은 여자들이 오히려 공격적이고 기가 세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만 잘 이해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여자 앞에서 주눅들 일이 없어질 거예요. 또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방어기제가 있는 여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은 쉽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방어기제가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짤 있잖아요. 남자는 관계적으로 뭐라 하는 것보다 게임 못한 애 같이 이제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엄청 화가 나죠. 방어기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방어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대체로 관계와 감정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게 무슨 말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남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롤할 때 게임 저도 정글 탓이다 하면서 팀 탓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나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도 이제 게임을 하다가 지면은 렉이 걸렸다, 손이 안 풀렸다, 동생이 했다 등으로 변명을 하곤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자기가 뭘 잘해 보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보다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임?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사냥을 잘하는 것 같이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은 생존을 하지 못했지만 여자들은 두루두루 잘 지내지 못하면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방어 기제가 높은 여자들은 겁을 먹고 변명하는 습관이 강한데 여자가 특히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임? 말 그대로 미리 방어를 하는 거죠. 여자들은 특히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이 오해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방어 기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임? 호감신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어기제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여러분은 대놓고 보내는 누구나 알 법한 호감신호가 아니라 돌려서 표현하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 방어기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표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방어기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어기제가 심한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형을 알아볼 건데 방어기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공격성이 있죠. 예민하고 공격적이다 하면은 무조건 방어기제가 센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방어기제가 높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정도면 구분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방어기제라는 것이 꼭 자존심이 세고 막 공격적인 유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유형도 존재해요. 먼저 지나친 친절도 방어기제입니다. 남자는 가오를 잡는 방식으로 방어기제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는 과잉 친절을 통해서 자신을 좋게 봐주길 바라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방어 기제임? 착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뭐라 할까봐 남들에게 약점 잡히기 싫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마냥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남 탓인데 우리 조상님들 살던 시대에는 여자들끼리 왕따를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남 탓을 하거나 회피라는 경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오 잡는 게 남자들의 디폴트 값이면 남 탓은 여자들의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자기 비하를 하면서 동정을 얻으려는 것도 방어기제고요. 조언을 빙자한 간섭도 방어기제입니다.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뭐 유능하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가 더 우월하고 남들을 통제한다는 그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심리적 결핍인 거죠.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들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방어기제 개념을 몰라서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배우셨으니까 이제 여자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이제 여자들이 돌려서 표현하는 호감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는 아마 뭐 이게 호감 표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여자들이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건지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방어기제가 높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애매한 칭찬으로 호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애매한 칭찬이 뭐임? 예를 들면 잘생기셨네요, 착하시네요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빌려서 다들 오빠 보고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칭찬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임? 이런 방식은 자기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리고 남들의 평가를 빌려서 본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다, 노출하지 않겠다는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방어 기제네. 그렇죠. 또 뭐 성실하신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지 않게 애매하게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호감 표현은 모호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한테 요즘 새로운 카페 많이 생겼다면서 슬쩍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거임? 이건 여자가 남자가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좋아 보이네, 같이 가볼래? 라는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제안을 해주길 바라면서 말을 꺼내면은 그제서야 자기도 가고 싶었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경우죠.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접근을 해주기 바라는 경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방어기제가 적은 여자들도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고백이나 데이트 신청 같은 심리적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자분들이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새로운
새로 생긴 카페가 좋아 보이더라 라고 말하면은 그러네 좋아 보인다 라고만 대답을 하면서 남자 본인은 공감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센스가 없네 또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면서 여자의 호감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여자가 적극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은 남자인데도 데이트 신청이나 고백하기가 떨리는데 여자들은 훨씬 더 떨린단 말이죠. 남자는 대시를 하면은 용기 있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여우라는 말을 듣거나 남자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 쉽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돌려서 하는 호감 표현 세 번째는 테스트하기입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와 있을 때 일부러 다른 남자, 사람, 친구 이야기를 꺼내거나 SNS에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거에 반응을 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임? 이건 여러분도 느껴봤을 감정인데 연인 관계에서도 초기나 썸인지 친구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단계에서는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닐까, 괜히 부담스럽게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투 작전을 통해서 저 사람도 나를 여자로 보는구나,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일방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이거를 보고 나서 질투심을 표현하거나 궁금해하면은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여자들이 돌려서 하는 호감 표현 네 번째는 마치 초딩 남자애가 여자애를 놀리는 것처럼 머리 스타일 별로인데 혹시 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놀리기도 함? 여자들 중에서 약간 E랑 T까지 있는 여자들 있죠. 좀 털털하고 남자 같고 활발한 여자들이 자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여자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놀리는 방식으로 관심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심리임? 약해 보이기 싫어하는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취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장난을 치면서 거리를 두고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제 놀렸을 때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혹은 그만할지 판단하려고 하는 일종의 떠보기 안전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이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호감 표현을 하는 거는 좀 회피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를 놀리는 경우에는 나를 만만하게 보나 하고 분노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나한테 하는 관심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음은 여자가 야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자랑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약속이 계속 취소되고 안 잡히면 당연히 여자가 여러분한테 호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 집안에 일이 생기던데. 근데 약속을 잡긴 잡는데 여자들이 교묘하게 잡아서 남자들이 어장관리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낮에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 여자가 만나긴 하는데 낮에 보자고 하는 건 저녁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기 좀 있는 여자들은 연애할 때는 모르겠지만 썸 탈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여지를 두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만나보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만나줘요. 그래서 만나준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잡히네?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망합니다. 여자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보자고 하면서 낮에만 한 2번, 3번 연속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을 후보에는 두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잡히니까 호감 있다고 확신하면서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번외로 술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여러분이랑만 안 먹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랑 술 먹을 체력을 아껴놓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자가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 근처에서만 보는 겁니다. 편하게 그리고 여유 있을 때만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약속 시간을 짧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좋아하는 남자랑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보고 보자고 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여러분 보고 보자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그게 뭐임? 여자가 이제 남자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자든 남자든 자기를 차버렸거나 자기를 안 좋아하는 짝사랑을 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걔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싫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할 것 같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임? 여자는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싫어한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짝사랑을 하는 거고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짝사랑 안 했겠죠. 여자들이 맨날 나쁜 남자 싫다고 욕하면서 또 나쁜 남자 만나는 거 아시죠? 여자가 남자를 욕한다면 여자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저런 남자를 오히려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지옥 같은 연애 예능 보면 여자 출연자들이 뒤에서 어떤 남자 출연자 욕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그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기적인
남자 싫다, 자기중심적인 남자 싫다고 했다고 나는 배려심 있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들의 관심 없는 신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몇 달 안에 여자친구 생기는데 도움되는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까먹으시기 전에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은 여자가 모자를 쓰고 나온다면 호감이 적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털털해 보여서 좋던데. 모자를 쓴 경우는 거의 다 머리를 안 감았다는 거고 머리를 감을 정도로 혹은 머리를 세팅할 정도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추리닝을 입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데 꾸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힘을 쏟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 민지한테 선토 같다. 여자한테 먼저 카톡이 오면 많은 남자분들이 와, 여자가 먼저 카톡까지 하다니 나한테 관심 있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자녀 계획, 손주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어장관리일 확률이 높아요. 뭐라고 보내는 거? 바로 어디야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놀러갈 사람을 구할 때 하는 말이에요.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후에 약속이 펑크났거나 그냥 사람들 모아서 같이 먹고 싶을 때 어디야라고 보내면서 즉흥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야라는 카톡을 한 남자한테만 보내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럴 리가 없음.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님. 물론 보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구분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미리 스케줄을 짜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펑크가 계속 나는데 즉흥적으로 보는 약속만 계속 잡힌다 하면 그냥 심심풀이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여러분도 그 여자를 딱 심심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발 방향을 보세요.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몸짓들을 보는 게 여자의 관심도를 알아차리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발을 왜 봐야 함? 사람들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발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분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발의 방향이 내 쪽으로 향하냐 다른 쪽으로 향하냐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의자가 마주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발의 방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에 여자의 발 방향을 보면 나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이 주로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면 관심이 없는 거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제 급식 시간 한 1분 전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의자 옆쪽으로 앉아서 급식실 가는 쪽으로 발이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른 신호도 또 있음. 두 번째로 몸의 기울기를 보세요. 대화 중에 여자가 여러분한테 몸을 살짝 기울이는 거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울기는 여러분이 남자로서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크게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만 너무 기울이고 있진 않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자한테 몸을 기울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진지한 대화를 하는 타이밍이면 내가 너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라는 제스처로 몸을 기울이면 좋지만 시도 때도 없이 기울이고 있으면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반대를 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려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여자가 남자를 최소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로 안 느낍니다. 여자가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토를 달고 그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호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장이 아무리 센 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고민 상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도와달라고 하지? 호구로 보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남자를 호구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믿고 신뢰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됐다, 너는 모를 것 같아, 너는 조언을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태도가 보인다면 남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조건부 만남입니다. 뭔 소리임? 여러분이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뭐 하면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다음 달만 되면, 바쁜 것 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는데 조건이 붙는다면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당해본 것 같음. 남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여자가 호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자가 차라리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보이면 남자도 애초에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여자가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하는 희망이 들게끔 희망 고문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밥 먹자고 술 먹자고 했는데 시험만 끝나면 뭐만 끝나면 이렇게 계속 조건이 붙는다면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건데도 남자들은 끝나고 보면 되지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품죠. 한 번은 모르겠는데 여자가 그렇게 뭐뭐 하면 보자는 식으로 자꾸 조건을 붙여서 미룬다면 여자는 볼 마음이 크게 없는 거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놓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결국 나랑 조건 없이 보는지 아는지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야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뭔 소리임? 여자가 신나서 19금 얘기를 여러분이랑 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님?
아무리 털털하고 유쾌한 여자여도 남자로 느끼면 쉽게 19금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한테 마치 동성 친구 대하듯 대하면 진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만큼은 여성스럽고 귀여워 보이고 싶거든요. 실제로 제가 친한 여자애도 평소에는 막 자기가 파트너가 있다느니 어디서 만난 남자랑 잤다느니 얘기할 정도로 털털한데 진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기한테 애기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혀 짧은 귀여운 목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친구를 대하는 말투랑 나를 대하는 말투가 비슷하면 관심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자가 관심이 없을 때 카톡 신호입니다. 뭐 답장이 느리다, 씹는다 이런 뻔한 거 말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는 겁니다. 여자가 카톡을 하는데 리액션이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낸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답변은 하고 새로운 주제를 안 꺼냅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 이게 왜 관심이 없는 거임?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고 괜히 열심히 카톡을 했다가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상대방이 착각할까봐 여지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계속 할 말이 없어진다면 여자 쪽에서 여러분에게 선을 긋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한국 여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여자들이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오빠 잘 되면 다른 여자 만날 거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 이런 여자들의 테스트들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그 종류뿐만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왜 하는지 그 이유와 여자들 뇌에 깊숙하게 있는 본능까지 이 영상에서 까발릴 거거든요. 다른 영상은 안 보셔도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테스트를 통과하는 법뿐만 아니라 아예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방법 3가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빠 다른 여자한테도 이런 거 아니야? 나 소개팅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다른 남자가 나한테 말 걸면 어떻게 할 거야? 여자들은 도대체 이런 테스트를 왜 할까요? 집에 안 갈 거면서 짜증나게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런 말을 하면서 테스트를 왜 할까요? 이건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이 컴퓨터 사러 갈 때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그냥 거기 직원이 처음 보는 컴퓨터 모델을 사라고 영업해요. 그러면 아무리 디자인이 뭐 삐까번쩍하고 삼성 거여도 뭐야 좋은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일단 이 직원이 믿음직스러운지 관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같은 것도 보겠죠. 근데 무슨 브랜드 이름이 뭐 장성 컴퓨터야 그러면 의심이 가고 안 사겠죠.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지도 살펴보고 게임도 잘 돌아가는지 사양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봐요. 가성비가 있는지를 보는데 여자가 남자를 볼 때에는 내가 시간과 돈을 쓸만한 사람인지 그런 가성비를 보는 것과 똑같죠. 또 이게 후기가 괜찮은지 보겠죠.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볼 때에는 후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주변 여자들이 저 사람을 괜찮게 생각하는지 인기가 많을 것 같은지 등등을 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여자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걔는 좀 별로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 눈에도 별로였던 경험 그런 겁니다. 이게 인간만 여자가 남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테스트를 해요. 어떤 새 같은 경우엔 수컷이 먹이를 잘 가져오는지 둥지가 튼튼한지 몇 번에 걸쳐서 지켜본 다음에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면서 수컷 늑대가 사냥을 잘 하는지 먹이를 잘 나누는지 지켜보고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면 몇 년은 쓸 컴퓨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처럼 여자는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자식까지 낳는데 이 남자랑 살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이 남자가 도망가지 않을지 그리고 좋은 유전자를 줄지 따져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여자가 섹시함을 느끼는 특징 5가지. 첫 번째로 책임감을 봅니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려면 책임감 있는 남자를 고르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책임감 없는 남자를 만나면 임신만 시키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자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뭐 직장을 다니냐 돈이 이미 많아 보이냐 이런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펭귄 같은 동물들도 내가 만든 둥지는 이렇게 튼튼해. 알 낳으면 안전할걸? 이렇게 암컷한테 어필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통장에 얼마 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어 보이느냐 돈이 많아 보이냐의 느낌입니다. 우리 조상님 때에는 통장 잔고 뭐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 잘 버는 사업가보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어른스러움입니다. 암컷은 가정을 이끌 가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연하를 싫어하는 여자가 많은 거죠. 네 번째는 헌신도입니다. 책임감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쥐뿔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비전만 있으면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본능적으로 가정을 꾸리면 어떨까?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데 미래에 대단한 남자가 되겠다 하는 느낌을 주면 섹시한 거죠. 여자들이 나는 인생 계획이 있는 남자가 좋아, 비전 있는 남자가 좋아 라고 하는 게 여자가 미래를 보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테스트한다고 꼭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테스트를 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이 아예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애할 정도는 아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계륵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약간의 여지는 주지만 남자를 대충 대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이게 여자의 무의식적인 테스트예요. 이때 남자가 호들갑 떨면서 왜 답장 없냐라고 보채거나 혼자만 막 카톡 장문으로 보내고 열심히 하고 오늘 날씨 춥다는데 따뜻하게 입었어 라고 남친 행세하고 애정 표현하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감이 없는 남자
남자네? 나랑 급이 안 맞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인기 없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연봉 협상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곳에 이직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그만둘 생각도 없는 애매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제발 남아달라, 이렇게 갑자기 호소를 하면 아, 역시 여기는 별로인 회사구나, 내가 여기 있기 아깝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급발진하면서 열심히 하면 가치가 낮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함? 여자의 템포에 맞추는 게 좋아요. 여자가 답장이 느리다 그러면 여러분도 비슷한 속도로 답장을 하는 겁니다. 이 남자도 나한테 그렇게까지는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고양이가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큰언니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막 만지려고 하면 하악질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큰언니가 전문가한테 솔루션을 받았대요. 일부러 며칠 동안 아예 고양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오히려 고양이가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언니한테 가서 볼 비비고 애교 부리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여자가 뭔가 관심이 줄어든 것 같을 때, 또는 여자의 호감이 애매한 것 같을 때에는 여러분도 거리를 두는 게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나마 잘 될 확률을 높여주죠. 제 친구도 썸녀가 있었는데 여자애가 막 들이대고 고백하고 처음에 그랬대요. 그래서 아, 나 좋다고 하니까 좀 질리긴 한다, 연애까지는 안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자애가 차갑게 답장하고 읽씹하고 그러니까 남자애가 오히려 안 달나 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여자가 무관심한 형태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상황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씹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예 대충 하지 않는 딱 중간의 태도를 취해야 돼요. 네, 이번에는 썸녀, 즉 아예 호감이 많아서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아예 호감이 없는 사이도 아닌 딱 그 썸녀의 테스트를 알아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무슨 테스트가 있음? 첫 번째 테스트는 보통 여러분이 먼저 보자고 했거나 친해지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 쪽에서 왜 보자고 했어? 왜 친해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남자의 헌신도를 평가하려는 여자의 본능 때문인데 네가 나 좋아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명분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드라마 주인공같이 살고 싶어요. 공주님 되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여자들이 셀카를 많이 올리고 브이로그 찍는 것도 여자들이 많죠. 이렇게 특별하게 좀 예쁨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런 본능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뭔가 살짝 쑥스럽다는 듯이 하면서 아, 뭐 그냥 이라고 얼버무리듯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성이 없어 보이지 않음. 애초에 친해지자고 여러분이 말을 했고 만나자고 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덧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자가 처음 물어본 상황에서는 급발진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다 보면 여자가 못 참고 우리 무슨 사이야? 오빠 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자가 좀 털털하고 남자답고 뭔가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일 수 있잖아요. MBTI로 치면 ENTP, INTP 이렇게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여자들이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여자들은 감정적인 것보다 명분, 이유를 되게 따져요.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야 그런 이유로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 여자가 쑥스러워하면서 여성스럽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표정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여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답변해주되 고백하듯이 말하면 안 되고 덤덤하게 너무 여성스러운 여자는 좀 징징대서 싫은데 너 같은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돼요. 여자는 호기심에 물어본 건데 여러분이 급발진하면 안 되겠죠.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애가 누가 소개팅 제안했다는데 어떻게 함? 불안해서 고백해야 할까 고민 중임. 여자가 다른 남자 얘기를 한 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신호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질투 유발 작전이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여자가 나 소개팅 하는데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는 거면은 여러분을 남자로 안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누가 나보고 소개팅 받으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면 대부분 호감 신호예요. 무슨 심림? 나 이렇게 인기 있는 여자니까 딴 놈한테 뺏기기 싫으면 빨리 고백해라. 나도 너 때문에 애타는데 너도 안 달라 봐라.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여자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40%가 썸남한테 질투심 유발 작전을 써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물들도 암컷이 수컷들끼리 일부러 경쟁시키고 그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함? 많은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불안한 걸 티내는 거예요. 이게 질투 작전인지 모르고 여자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여자가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하겠지만 내가 좀만 이렇게 휘두르면 불안해하고 안 달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처음보다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쓰여도 별로 신경 안 쓰이는 척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됨?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소개팅 해도 돼? 라고 여러분에게 결정해달라고 말하면 그때는 안 된다고 하세요. 거기서 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고백했다가 차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오늘 누가 번호 물어봤다? 나 누가 소개팅 시켜준대? 근데 안 받기로 했어. 이렇게 흘러가듯 말하는 거면은 아 그래? 재밌었겠다 라고 말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자가 흘러가듯이 말하는 거면 여러분도 흘러가듯 들으면 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왜 신경 안 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성공이에요. 대신에 여자가 나 소개팅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면 여자도 나름
나름 용기를 내서 남자한테 간접적으로 호감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럴 때는 여자가 듣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자가 대충대충 하는 거에 반응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다른 남자들은 대부분 이 여자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음질거리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쿨하게 넘어간다면 얼마나 매력 있겠어요. 썸녀의 테스트 세 번째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질문 폭격을 하면서 남자를 테스트하는 건데,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늦었어? 여자랑 있었나봐. 오빠 이제 취업하면 나 안 보겠네. 나 다른 남자랑 놀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남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짜증나게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헌신적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임. 이것도 다른 테스트처럼 헌신도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불안, 걱정이 남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학교 땡땡이 치거나 이럴 때 여자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걸리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범죄자 90% 이상이 남자들인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불안함 때문에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짜증나는 방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여자가 불안해하는 거면 대처하기 쉬운 거 아님? 아니에요. 이런 테스트를 여자가 막 소심하게 나 좋아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경우에 무서워져요. 좀 심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왜 집에 안 데려다 주는 거야?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여자들은 이런 질문하는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와 집에 안 데려다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거의 뭐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쫄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함? 물론 대부분 적당한 수준으로 몰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변명하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유쾌하게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베스트예요. 매번 유쾌하게 하면 됨? 여자가 계속 테스트를 하면은 한번 기강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장난식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곧 취업하는 남자친구한테 오빠 취업하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나 당장 사과해. 나를 못 믿네? 내가 뭐 명품백을 사와야 믿겠어? 이런 식으로 살짝 장난식으로 뭐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진짜 기강을 잡아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하면서 뭐라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테스트를 할 때 이게 테스트구나 하는 거를 모르고 한번 변명하기 시작하면은 여자는 계속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담은 비기너스의 연애 강의 풀패키지가 풀패키지 2.0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한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독립적인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의예요. 기존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업데이트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거를 뭘 돈 주고 배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딱 2분만 들어보세요. 2분 만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드릴게요. 요즘 소개팅 어플 많이 하죠. 근데 어플을 하다 보면 여자랑 매칭돼서 대화를 하는 데만 거의 10,000원씩 써야 돼요. 실제 현실에서 관심 있는 여자랑 연락하는 건 그보다 가치가 높겠죠. 그 연락의 가치는 적게 잡아도 50,000원 이상은 됩니다. 관심 있는 여자랑 잘 되려면 뭐 50,000원만 쓸까요?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하면 최소 100,000원은 우습게 쓰겠죠. 여러분이 단순히 카톡 잘하는 법을 못해서 연락이 끊기는 게 1년에 5명 정도라면 20대 때부터 30대까지 딱 10년 동안 250만원 이상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50명 놓칠 거 카톡 배우면 정말 보수적으로 최소 20명은 안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카톡 하는 법만 배워도 100만원 이상을 버는 거죠. 대신에 새로 나올 풀패키지 2.0을 통해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풀패키지 2.0에 있는 카톡 강의를 통해 카톡 비언어, 언어는 뭔지, 마인드 세팅, 카톡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법, 여자 유형별 공략법, 여자랑 카톡하는 정석적인 플로우, 인스타그램 활용법 등등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카톡 강의만 업데이트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카톡 잘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만나야겠죠. 풀패키지 2.0에 포함된 애프터 강의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좋아하는 대화법, 만남을 이끌어가는 심리 기술 등등을 배웁니다. 30대 후반이신 모태솔로 B님은 한 달 만에 동정을 벗어났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렇게 효과를 본 풀패키지 1.0은 기존에 50만원 정도에 밖에 안 팔렸었죠. 혹시나 수강생이 아니신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언제 오를지를 모르겠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있는 피규너스 카페 링크 들어가셔서 소개글이라도 읽어보세요. 기존 수강생분들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마인드 세팅만 보시고 작성한 후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평생 업데이트 정책에 해당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기존 구매자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